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드디어 Z 고바야시 모델에 대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이 제품은 제가 부탁을 해서 받아온 거고요. 저한테 가온 받아서 저랑 같이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미트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고바야시 모델. 네, 제가 가공해 드린 거고요. 이분은 이제 리터치 받으러 오셨을 때 맡기고 가셨어요. 똑같이 가공해 드렸는데 모양이 완전 다르죠. 예. 또 잘못 접근하는 방식. 아무리 제가 길을 잘 들여드려도 사용하시는 분이 잘못 만지시고 잘못 사용하시면 이런 틀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업체에서 타업체에서 가공받았다가 그놈의 디귿자 이 내부까지 직각을 딱 만들어 놨어요. 완전 틀이 안에서 보면 벽이 딱딱 져버렸어요. 그래서 공이 덜그럭대는 그런 미트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거고요. 일단 Z 미트의 종특에 대해서도 오늘은 언급을 할 거예요. 하다케야마 미트는 제가 M8을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Z 미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바야시 모델이 제일 많이 팔렸잖아요. 그래서 고바야시 모델을 이제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고바야시 모델은 전에 살짝 언급했지만 이렇게 널어놓는 거 미트 이렇게 널어놓는 거에서 살짝 언급은 했었어요. 네, 그 부분에서 언급한 부분이랑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고바야시 모델 설명 후에는 가장 Z에서 기본인 202 패턴, 소위 말하는 후르타 미트와 그 같은 베이스의 미트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크고 Z에서 제일 깊은 패턴이라고 나오는 이 202 미트의 종특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고바야시 미트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보너스로 말씀드릴 거는 162 패턴이라 해서 Z에 있는 M2 있잖아요. 이렇게 힌지가 두 개인 거. 근데 Z의 그 미트는 검지가 주머니가 없으니까 구멍이 뻥 뚫려 있을 거예요. 패스트백처럼. 그 미트도 살짝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살짝이 아닐 수도 있고. 네, 그것도 도전 과제로서 한번 해보시기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꼭 말씀드릴게요. 자, 고바야시 미트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뭐냐? 제가 영상에서도 올렸어요. 제가 분명히 두 자릿수 영상들 많이 보라 그러셨잖아요. 이 파이프로 공 잡는 거, 파이프로 봉 잡는 거 이렇게 영상 설명드렸죠. 이게 뭐예요? 정면. 엄지는 어떻게 됐지? 이렇게 돼 있죠. 또 어떤 영상이 있었죠? 오른손에 신문지든 뭐든 봉을 잡았을 때 우리가 오른손에 이렇게 잡잖아요. 봉을. 네, 이렇게 잡아요. 엄지가. 이렇게 잡지 않아요. 엄지를. 우리 잡으면 이렇게 잡죠? 이렇게. 그 상태에서 똑같이 왼손 잡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모양이죠. 박수 친다. 설명드렸죠. 그럼 날라오는 봉을 잡을 때 어떻게 되죠? 이게 정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포핸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백핸드. 그래서 포핸드, 백핸드를 만드는 게 뭐라 그랬죠? 팔뚝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롤링, 팔뚝의 회전. 절대 사람은 손목을 붙잡고 있을 때 손목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손목은 전후, 좌우에서 이 정도, 좌우는 이 정도, 전후밖에 안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손목이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팔뚝이 도는 거예요. 여기 잡으면 안 돌아가요. 그래서 손목을 제끼고 열고 있으면 어깨나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처가 되니까 늦는 거예요. 쓱 보다가 내가 바로 포핸드냐 백핸드냐를 빨리 내가 대처를 하려면, 즉 말단부에 힘이 빠져야 된다. 캐치볼에서도 말씀드렸죠. 근위부 원위부가 있으면 원위부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써야 되지, 오므리는데 힘이 들어가면 특히 미트 같은 경우는 부상이 오는 지름길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봉을 잡는 거랑 똑같다. 미트질은 이건 프로에들 와도 제가 다 설명하는 거예요. 엘리트 선수들 마찬가지예요. 봉 잡아. 이렇게 잡아요. 우리가 봉 잡을 때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안 잡아요. 그래서 엄지가 내려가시는 분들은 공을 잡을 때 자꾸 이렇게 되는 분들은 봉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즉 손목이 제껴질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손목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롤링. 뭐예요? 손등에 하늘을 보죠? 밑에를 끼고 보여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 똑같이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롤링. 자, M2에서 스미타니 선수 글러브질 하는 거 제 영상에 올려드렸죠. 미트질 할 때 어때요? 공이 온다? 빵. 뭐 한 거예요? 빵. 손목이 도는 게 아니라 팔뚝의 회전으로 롤링이 들어간다 말씀드렸죠. 그 부분이 고바야시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고바야시 미트에서 가장 실수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미트질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미트질에서 잡게 만들어 주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공이 오면 디귿자 딱 잡아놓고 이렇게 잡히게. 이래버리면 고바야시 미트는 엄지 다 나가는 거예요. 당장 공을 때려서 볼 때는
잡혀요. 근데 실제로 날라오는 공 잡아서 롤링이 들어가면 다 덜그럭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므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지가 아작이 나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엄지가 삑이 되게 좋은 위치가 되는 거죠. 자,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그래서 손의 모양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뭘 또 설명드렸냐, 이것도 오면 설명드려요. 자, 봉 잡으세요. 우리 방망이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잡잖아요. 네. 그럼 날라오는 봉을 잡을 때 우리가 손가락으로 걸어 잡진 않지만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잡죠. 우리 벤치프레스 할 때 발을 이렇게 잡죠. 엄지가 편하죠. 그럼 이 상태에서 봉이 굵어져 보자고요. 손이 바뀌어요? 위치가 바뀌었어요? 똑같죠? 이 지점 똑같아요. 더 굵어져 볼까요? 똑같아요. 그러면 공만해져 볼까요?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그래요. 야, 봉 뭐 잡아봐. 던질 테니까 잡아봐. 그러면 탁. 아파요? 안 아파요. 근데 왜 일로 잡냐고요, 다. 그래서 이 밑에 같은 경우는 봉의 위치가 바로 여기에 위치한다는 거죠. 어디에요, 그러면? 일로 잡게 되는 거예요. 이 위치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게 만들어 버린 거죠. 왜? 디귿자각으로. 쉽게 설명하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 올렸어요. 자, 앞으로 나란히 팔꿈치 살짝 접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벌려봐?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껴. 그럼 제껴서 들어가니까 롤링이 들어가기 전에 눌러지죠. 그러니까 누르고 나면 롤링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잡고 나면 덜그러 거리는 거죠. M2를 잘 쓰시면 고바야시도 잘 쓰실 수 있어요. M8을 잘 쓰셨다, 고바야시를 쓸 때, M8을 잘 쓰셨다라고 했을 때 롤링이 들어가면서, 물론 이렇게 깊으니까 롤링이 안 들어가도 잘 물리는 스타일이에요. 얘는 살짝만 이렇게 오는 힘에서 살짝 돌아가도 물리는 스타일인데, 이런 식으로 이 고바야시를 접근을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걸 전제로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길이 잘 들어진 고바야시 밑을 보자고요. Z 영상 중에서 이렇게 널어놓는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그때 고바야시 선수 밑에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이렇게 좁지 않아요. 고바야시 선수 밑에 보면 사실 실제로 선수 지급용 보면 이걸 두 줄로 X자로 교차돼 가지고 계속 이 가세기를 감아놨죠. 그 말은 뭐냐, 이 끝에 힘을, 이 펠트의 힘을 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진에서 봐도 알겠지만 되게 오래 썼어요. 미트를. 부드러운 미트가 되게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딱딱하면 튕겨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수는 좀 부드럽게 쓰게 되는데, 하다케야마 특징이 좀 하드하잖아요. 하다케야마 말한다. Z의 특징이. 그래서 부드러워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은 뭘까요? 고바야시 미트가 얕은 미트일까요? 깊은 미트일까요? 미트는 인치가 없어요. 보시면 좌표가 나올 거예요. 좌변이 내려갈수록 깊은 미트고요. 우변이 갈수록 큰 사이즈라는 거죠. Z 카드라고 보면 나와요. 사이즈 표가. 미즈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중앙에 위치하는 것들이 가장 중간 포켓의 가장 중간 사이즈인 건데, 얘는 깊은 포켓의 중간 사이즈 미트인 거예요. 얘보다 큰 게 이 202 패턴인 거예요. 근데 가장 Z 미트에서 202 패턴을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 M2에서 나오듯이 여기서 시작된다 그랬죠. 힌지 아랫부분 힌지에서부터 손목이 시작되는데, 고바야시 미트는 특이하게 M8처럼 한 칸 이동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 미트가 타테냐 요코냐를 봤을 때 Z의 기본형은 앞으로 나란히하고 팔꿈치 접으면 거의 타테성에 가까운 미트들이에요. 마찬가지로 202 패턴도 사실은 앞으로 나란히하고 검지가 빼게 돼 있죠. 그래서 검지 주머니가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뺐을 때 검지 위치를 내가 컨트롤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넣고 쓰지 않아요, Z는. 앞으로 나란히하고 팔꿈치 접으면 어때요? 타테예요, 사실은. 근데 후르타 선수는 이렇게 잡으면 되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타테가다 언더아머 미트 제가 쓰는 거 설명드렸죠. 타테가다 미트를 팔꿈치를 접어서 이렇게 되면 요거 모양으로 횡으로 잡을 수가, 이 각도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르타 선수를 잡는 걸 보면 팔이 이렇게 됐을 때 밑에를 횡으로 두는 거지, 기본적으로 앞으로 나란히하고 팔꿈치를 접었을 때는 이 모양이 나와요. 거기서 팔꿈치를 들어서 횡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손목을 제껴서 횡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래 버리면 공이 덜그럭대요. 그리고 손목이 어떻게 돼요? 경직돼 있어요. 그래 버리면 Z 미트는 바로 엄지가 나가는 미트라는 거죠. 즉 원래 모양은 앞으로 나란히하고 팔꿈치 접으면 이렇게 나오지만, 거기서 내가 미트를 팔꿈치를 돌려서 팔을 몸에 붙여서
당기는 게 아니에요. 붙여서 횡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잡을까요? 공이 온다? 그러면 고바야시 선수 유튜브 찾아보면 나와요. 미트시라는 거. 들어오는 힘에 의해서 롤링. 친다? 치는 거고. 받는다? 받는 거고. 어떻게 돼 있어요? 손등이 상대방을 보이게끔 미트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손목을 꺾는 것도 아니고 아래에서 누르면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잡으면 돌아요. 그리고 꽉 잡아도 안 잡혀요. 꽉 잡은 상태에 엄지 밀면 엄지 나가요. 한번 누구한테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야 밑에 껴봐. 그리고 잡을 때 이렇게 롤링해서 잡아. 잡고 있어. 그러면 공 안 빠져요. 이렇게 되고 있으면 잡아봐. 잡고 있죠. 엄지 밀어봐요. 아 이렇게 될 거예요. 다 엄지를 삐는 상태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M2 미트를 좀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째져 있다는 소리는 아까 202 패턴보다는 조금 더 타태지만 조금 덜 타태인 스타일이에요. 살짝만 돌려도 이렇게 나와요. 하지만 미트질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들어가면 안 잡힌다는 거. 하답게 하면 M8처럼 접근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 왜 생기기는 스탠다드 타입처럼 보이잖아요. Z 밑에 종특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엄지는 만져보면 되게 생각보다 물러요. 근데 여기는 윗벽은 딱딱해요. 이 손가락 펠트도 단단하고요. 여기도 딱딱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를 눌러서 위를 누르려면 위가 안 움직여요. 포구면의 깊은 패턴이라 했잖아요. 이게 길어요. 깊은 패턴이라고. 깊다라는 건 전에도 설명드렸잖아요. 아랫벽의 깊이가 긴 미트예요. 이게 얕은 미트. 아랫벽의 이 깊이가 얕은 M2 계열이잖아요. 이 깊은 미트를 가지고 담듯이 잡는데 위가 딱딱하니까 안 눌러지니까 아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계속 엄지가 나가는 거예요. 왜? 엄지가 편안하게 안 돼 있고 들어가니까 엄지 여기가 제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전에 네아글러버에서 410 패턴이라든가 바닥이 넓은 가다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넓은 거를 대고 이 각이 넓을 때 공이 안 물리는 가에서 눌러서 잡으려고 하면 튕겨나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꾸 오므리게 된다 그랬죠. 엄지가 들어가고. 그럴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넓을수록 롤링해서 물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 미트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면 포구 지점이 뭐 선수들 얘기하지만 전 똑같이 얘기했어요. 예전부터. 뭐 고바야시 선수가 밑에 중앙에 받는다. 아니 밑에 끼면 중앙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엄지검지 사이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내가 공을 잡는데 엄지검지 사이 이쪽으로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 지점을 찾아보면 여기에요. 그리고 그 반대 부분을 눌러보면 여기가 돼요. Z 프로스테이터 써있는 글씨에서 진짜로 이 부분 오더라고 써있는 글씨 O랑 R자 밑에 여기가 밑에 볼집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포구 지점이. 즉 손이 낮게 위치하고요. 이게 긴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얘는 이렇게 꼈다면 M8은 약간 이렇게 돼 있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포구 지점이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지점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렇게 찾고 나면 아 이게 정말 깊구나 라고 아실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힘줘서 오므리면 안 잡힐 거예요. 잘. 얘는 또 벌어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물어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잡혀요. 그래서 벽에다 튀겨볼게요. 내가 이 상태에서 튀겨서 롤링이 들어가면 잡혀요. 네, 롤링이 들어가면 잡혀요. 근데 롤링이 아니라고 제껴서 이렇게 되면 튕겨 나가요. 공방에서 고바야시 가공 받으셨던 분들 대부분이 그래요. 딱 만들어 놓으면 딱 만들어 놓고 제낀 다음에 잡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덜컥대고 엄지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저 흉내내다 보니까 아파요. 벽에다 튀긴 공인데도 아파요. 그래서 엄지를 아래쪽 날에다 붙여놓은 상태에서 충분히 공간 나오거든요. 많이 붙여놓은 상태에서 엄지를 일체화를 시켜놓고 고바야시는 그나마 칸이 있으니까 여기도 움직여져요. 예. M2처럼 붙어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잘 만져져요. 이 손바닥 아래에서 M8처럼 여기가 잘 만져지는 밑이에요. 그 상태에서 관절 잡고 1, 2, 2를 잡고 만지신 다음에 내가 손목을 제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라에서 팔꿈치를 핀 상태에서 들어오는 힘에서 롤링이 들어가는 거예요. 롤링이 다시 네. 그러면 물려요. 네. 그럼 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치는 거고요.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낮게 와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타겟팅을 할 때 고바야시 미트는 이렇게 되고 있으면 엄청 위험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게 아니라 앞으로 나라에서 팔꿈치 잡아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밑에 끼면 어떻게 되죠? 이런 모양이에요. 나중에 후르타 선수랑 다니시게 선수가 나온 영상이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서 보시면 후르타 선수 이렇게 보여요. 밑에가. 근데 공이 오면 클로즈업 되는데 오면 이렇게 잡아요. 네, 이렇게. 분명히 달 것 같거든요. 이렇게 잡아요. 네. 제가 그래서 그랬죠. 공을 볼 때 치는 드릴은 한 개에서 한 개, 받는 드릴은 반 개에서 반 개 올린다. 받을 때는 어떻게 한다? 받는다. 칠 때는 친다. 45도.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치는 드릴, 캐칭 드릴 영상 보세요. 치는 드릴 보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받는 드릴 뭐예요? 반 개에서 반 개, 반 개에서 반 개, 이런 식으로. 예. 타겟팅을 할 때 공을 보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오조준을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치는 거예요. 받는다 그러면 이 정도 상태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이 이어지면 확실히 물려있는 미트가 돼요. 근데 드릴이 안 되면 얘도 튀어요. 어렵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깊은 미트라고요. 깊은 미트. 얕은 게 아니라고요. 이런 M2처럼 이게 비교해보면, M2랑 비교해보면 그 자체가 누가 봐도 얘가 높잖아요. 누가 봐도 높잖아요. 깊은 미트예요. 안 잡힌다고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예요? 볼집을 때려. 각이 없으니까 이렇게 각을 꺾거나 이렇게 잡으면 제껴서 잡으면 잡혀요. 이렇게 눌러지니까. 근데 엄지의 부하가 되게 많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롤링을 넣어버리면 얘는 돌아서 공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위적인 각이 손 안에 디귿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면 물리는 미트를 가지고 물렸잖아요. 충분히 이렇게 되면 물리는 미트예요. 이 상태에서 두고 잡아도 내가 그냥 밑에 안 끼고 이렇게 잡아볼게요. 밑에 안 끼고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 상태에서 그냥 롤링만 넣어버리면 물리는 미트인데 이걸 갖다 굳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굳이 여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는 좁아져. 좁으니까 들어갈 공간이 있어요? 별로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벌리면 손이 떨어져. 손목이 제껴져. 왜? 손등이 안 들리거든요. 제껴져.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돌아. 근데 위는 딱딱해. 그러니까 더 눌러. 같이 누르려고 그래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더 펴야 돼요. 밑을 펴서 이 속 안에 디귿자 틀이 있으면 어떻게 공이 잡히냐고요. 디귿자 틀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건 손에 닿는 부분, 내피의 느낌인 거지. 포구 지점까지 디귿자가 나오면 안 돼요. 디귿자 틀에 공이 잡히는 구조는 없어요. 라운드 져야지 잡혀요. 물려요. 실제로 이렇게 선수가 쓰고 오래 써도 이거 손 넣어보신 분들 많거든요. 딱 넣으면 디귿자 틀이 있어. 근데 안에 보면 라운드 져 있어요. 그래야지 회전하는 공이 면이 만나서 물려서 딱 멈춰질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얘도 오는 힘에서 물렸을 때 이 면이 만나서 딱 돼야 되는데 각을 잡아놓으면 안에서 덜그럭덜그럭 거릴 거예요. 그 덜그럭거리는 걸 사람의 감각이 느껴버리니까 어떻게 돼? 멈추려 그러니까 다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제가 길을 들여드렸는데 이분은 왜 또 잘못 썼을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왔어요. 이 밑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분은 여기만 만진 거예요. 여기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분은 저랑 친하신 분이세요. 연습장 가서 볼 받았으면 여기서만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덜그럭대. 근데 롤링을 해. 돌아. 여기만 잡혀. 여기는 안 잡히죠. 즉 1, 2 한 다음에 2를 만져야 되는데 이 포구면을 죽이지 못한 거예요. 즉 반대로 잡은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미트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키조개로 접근을 한 거예요. 넓은 키조개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돌아. 계속 여기만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 여기는 멈춰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트도 만약에 밸런스를 잡는다면 여기에만 눌러서 아래는 이렇게 그냥 펴져 있는데 아랫벽은 퍼져 있고 위에만 이쪽만 직각을 잡아놓으니 여기는 전혀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엄지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아래를 보잖아요. 그럼 아랫벽에다 놓고 윗벽을 놓으면 하나도 안 잡혀요. 그 롤링을 넣어도 안 물려요. 물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엄지 라인을 좀 더 잡아주고요. 즉 아랫벽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더 이렇게 되게, 아랫벽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되게 그 라인을 잡아주고요. 그거는 M2 만지는 방식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엄지가 처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엄지 빼고 이렇게 잡는 거
보여드렸듯이 똑같이 엄지 라인을 잡아주셔야 돼요. 엄지가 최대한 편하게. 그리고 손을 착수했을 때 엄지가 이렇게 나와야 되지 이렇게 안 되게. 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나오게 만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고바야시 특징이 뭐였죠? 여기가 부드럽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 만져져요. 아랫벽을 딱 받쳐놓고 그 상태에서 물면 조금 물리죠. 이 정도는 물리죠. 그런데 여기는 너무 넓어. 공이 들어갈 공간이 너무 넓어. 그럼 어떻게 돼요? 좁게 만들어줘야죠. 이게 되게 힘들어요, 제트가. 그런데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조작이 되게끔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형태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라운드된 모양이 나와서 이렇게 물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끝에서 물려요. 이거는 후르타 패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후르타 패턴 어디 갔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돼요. 손에 비해서 웹이 되게 커요. 그리고 웹폭도 크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끝에서 몰아줬을 때 공이 웹 아래쪽 배로 쪽에 갔을 때도 물려주는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 미트들이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돼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고 사람들이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끝을 모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 얘는 끝이 벌어져 있었죠. 이걸 모든 식으로 형태를 잡아 나가야 돼. 그리고 대칭이 아니라 비대칭으로. 왜? 이렇게 되면 잡히는 미트인데 이렇게 되면 빠지잖아요. 잡히죠? 빠져요. 그럼 얘는 정말로 디귿자 틀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잘 물리죠. 근데 실제로 얘는 각이 이렇게 다 잡혀버리니까 아예 이 틀을 제가 이렇게 각을 딱 이렇게 잡았거든요. 디귿자로. 그래 버리니까 되려 덜그럭되는 거예요. 라운드진 상태에서 보면 라운드진 상태에서 이 형태를 내가 가상의 점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져놓고 아랫벽 잡아주고 미트가 뭐 만지는 거랑 비슷해. M2 만지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도 M2처럼 안 돼요. 왜? 힌지가 3개 다 바닥에 넓거든. 네. 그 상태에서 만지고 잡아주고. 그리고 가끔씩 보면 선수들 막 이렇게 때리는 거 있죠. 포켓을 너무 깊지 않게. 깊은 미트인데 더 깊게 만들면 와서 박힐 것 같잖아요. 회전하는 공이기 때문에 절대 안 박혀요. 선수들도 볼집이 깊어져서 그 미트를 바꾸거든요. 불펜에서 오래 쓴 미트 보면 이만큼 나와요. 막 LG 불펜을 리즈볼 받을 때 막 이만큼 나와요. 그거 실제로 못 써요. 사연도 되게 좋아요. 느린 볼 오면 박힌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더 덜그럭돼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바운드 볼에다 밖으로 빠지는 거 보면 못 물어주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계속 만지는 부분이 이 부분은 잘못됐던 거죠. 일부러 이거 제가 리터치 안 하고 설명하려고 그냥 갖고 있었어요. 이거는 기계로 제가 두들겨서 이 라인을 다시 잡아드리면 이분은 편안하게 이렇게 놓고 어디 갔죠? 네, 그냥 대면 이제 물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엄지의 힘이 빠지면서 그냥 가볍게 오토바이 핸들 돌리듯이 롤링이 들어가면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만져놓은 상태에서 보면 공을 내가 그렇죠? 관절 만졌죠. 아랫벽 잡아줬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잡히게 만들어줬고 윗벽 물리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웹 열어줬어요. 왜? 여기 누르면 좁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열어야지 열린다 그랬죠. 때려주고 만지고 때려주고 형태 잡았어요. 엄지는 최대한 아래쪽에다가 내가 위치하게 만들었어요. 그 상태에서 엄지 뼈들 상태로 그냥 롤링. 그럼 붙었다? 그럼 롤링. 네, 롤링. 물려요. 안 빠져요. 네. 그럼 더 가운데 쪽으로 잡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롤링. 안 빠지는 거죠. 이 부분 틀은 되게 잘 잡아놨는데 이 부분에 연장되면서 이 틀이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고바야시랑 그러니까 이렇게 각을 인위적으로 잡으면 정말 이제 더 저는 피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외간격도 지금 되게 타이트해요. 예. 조금 더 빠져야 되는데 안 빠져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조율을 해야 될 거고요. 고바야시 미트랑 이제 202 패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보시면 이 부분이 틀려요. 여기가 보면 되게 길게 이렇게 빠졌어요. 고바야시 미트 빠지는 모양이랑 봤을 때 보면 이 라인이 얘는 그냥 M8자로 쓱 올라온다면 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올라와요. 고바야시가 쓱 올라온다면 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손등이 더 길게 나와요. 그래서 이 미트를 쓸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엄지를 이 중간 쪽에다 어설프게 되면 이게 손목을 제낄 때 이렇게 제끼는 사람들은 이거 눌러버려요. 예.
이게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습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202 패턴 쓰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제일 크고 깊은데 왜 어렵냐고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 손목 밴드 아래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여기를 엄지를 누르니까 엄지 관절을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손목 제끼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제껴지는 거죠. 엄지 보호 시트가 뭔데요? 이게 편안하게 엄지가 빠진 상태로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미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길게 만든 이유는 뭐냐라는 거죠. 단순해요. 엄지의 위치를 밑에다 줬을 때 얘를 덮어주게끔, 그래서 엄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잡아주게끔 만들어준 구조인데 이거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 쓰니까 불편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 패턴 같은 건 마찬가지예요. M2랑 비슷하잖아요. 여기에 꺾인다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럼 얘는 깊이도 못 들어가고 엄지가 딱 요 정도 위치를 하죠. 요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랬을 때 얘를 위치를 놨을 때 엄지가 나를 손등을 편안하게 감싸주게끔 형 위치를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뭐죠? 손목이 제껴져서 눌리지 않고 편안하게. 그러면 이 힌지는 세 칸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좁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관절 잡고 여기가 딱딱하다 그랬죠. 그럼 검지는 어떻게 된다? 뺀다 그랬죠. 그래서 이 밑으로 가든 위로 가든 본인이 편하신 대로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위가 좁은데 넓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선수들 보면 여기 되게 물러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웹 밸런스가 보면 얘가 좀 끈이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커요. 이걸 조금만 조리면 돼요. 이걸 너무 타이트하게 되면 얘가 또 잡아버려요. 웹이 폭이 큰 거예요. 조이리 미트 할 때도 이렇게 큰 웹을 넣었던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얘는 끈을 좀 늘려주는 게 좋은데 지금은 얘는 밸런스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나 있으니까 웹이 이렇게 뒤로 제껴지는 형태가 되지만 이쪽은 좀 더 빼고 위에는 조금 더 줄여주면서 적당히 빠지는 미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이 미트도 마찬가지예요. 손의 위치가 되게 밑에 위치하는 미트예요. 여기가 되게 크죠. 그래서 후르타 선수가 예전에 얘기할 때 자기는 포구할 때는 일로 잡지만 주자가 뛸 땐 일로 잡는다 그랬어요. 붙여 잡는다 그랬죠. 그 지점을 찾아보면 이 미트를 끼고 Z 이 위치, 라벨 위치인 거예요. 그럼 보면 거의 여기에요. 네. 여기가 원래 포구 지점이에요. 그럼 이쪽을 잡으려면 어떨까? 평소에 받아가면서 만약 미트를 캐치볼을 하면서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야 돼요. 잡혀요. 새 거예요. 물려요. 충분히 다 물리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다 튀어요. 네. 왜 엄지가 이렇게 돼? 근데 누를 때마다 아파요. 미트질하는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롤링이나 기본적으로 봉을 잡는 걸 바꾸는 게 아니라 대주는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편안하게 좀 붙어서. 그래서 후르타 선수가 늘 얘기하잖아요. 편안하게 힘 빼고 자기는 대고 있다가 내려서 편하게 팡 잡는다. 대고 있다가 내려서 편하게 팡 잡는다. 여기는 뭐예요? 후르타 선수가 얘기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왜 큰 미트냐 쓰냐. 1구 선수들 변화구의 각도가 크거든요. 바운드볼. 자기는 그래서 바운드볼이나 이런 분들 변화구에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큰 미트를 쓰면 잘 당기니까. 옛날 방식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한때는 큰 미트를 썼잖아요. 왜? 원바운드 공 같은 거 들어왔을 때. 그럴 때 빠뜨리면 패스트볼이니까. 근데 후르타 선수는 이렇게 큰 미트를 쓰고도 도루저주율을 4할 거의 일본에서 기록적인 도루저주율 4할 가까운 도루저주율을 보였던 선수예요. 타격도 잘했지만.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단단하니까 아래 젓가락이 있으면 위 젓가락이 되게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롤링을 했을 때 물어줬을 때 힘있게 물어줄 수 있게 미트질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위 젓가락을 힘있게 못 써요. 딱딱하니까 더 안 눌려지죠. 고바야시랑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후르타나 고바야시나 쓰는 미트의 뭐 종특을 떠나서 쓰는 방식이 무조건 롤링이 들어갈 수 있게 물어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길들 때 어땠죠? 포구 지점 여기 쪽을 잘 활용을 해서 관절 잡아주고 좁잖아요 여기. 그럼 잘 물린다고 여기는. 그럼 잡고 롤링을 넣으면 잡고 롤링을 넣으면 공이 안 빨라서 네. 물려요 다. 다시 물려요. 내가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돼서 잡으면 오 네. 으쌰. 틀을 내고 잡으면 지금 공이 제대로 안 와가지고 못 잡겠네. 나 던져주는 토스공이 아니라 벽치기도 되게 힘들긴 힘들어요 얘가. 예, M1보다 훨씬 힘들기는 해요. 왜냐면 이 거리가 지금 한 2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힘에서 물면 이렇게 잘 물리는 미트가 나오는데
날라오는 공을 잡기는 정말 힘들긴 힘들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힘든 미트를 쓸까요, 선수들이? 뭔가를 얻으면 뭔가를 하나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Z 미트를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프레이밍을 할 때 좀 물어주는 이런 스타일의 미트질을 좋아하는 거죠. 빨리 빼고. 네, 이쪽 부분에서는. 하지만 이쪽 부분에서는 잘 담기는, 깊으니까.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두 군데가 잘 잡히는, 소위 말해서 글러브에서 잡는 포켓, 받는 포켓처럼 이 받는 포켓의 이 부분이 지금 웹이 되게 큰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깊다고 더 잘 잡히는 건 아니에요. 얕은 미트를 쓰는 그런 미트질에다가 깊은 걸 적용시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Z가 어려워요. 정리하자면 결국 Z는 위가 딱딱하다라는 거. 딱딱한 거를 힘줘서 누르면 안 돼요. 이걸로 항상 물어서, 이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물어서 물리는 식으로 미트질이 들어가야지만 쓸 수 있다라는 거. 길을 어떻게 들이냐, 각을 어떻게 들이냐, 뭐 각을 잡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각을 활용해서 물어주는 스킬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게 Z 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공방에 오셔서 이 친구도 그랬어요. 처음에 이 친구도 M2를 썼던 친구고 뭐 스미타이도 썼던 친구고 한데 이번에 IP 셀렉트도 맡겼긴 했지만 그건 되게 쉬워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 고생 많이 했어요. 저한테 던져줘서 공방에서 한 3, 4m 거리에서 토스를 해주면 저는 빵빵 이 밑을 가지고 잡는데 이 친구는 롤링이 잘못 들어가면 이렇게 덜그럭대거나 여기 걸려있던가 아니면 떨구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시키는 대로 꾸준히 이렇게 가다 보니까 벌어진 상태에서 미트가 다 이렇게 물리는, 되게 편하게 잡히는, 어디가 되든 다 잡히는 미트로 지금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들이 좀 부드럽게 풀어져 줘야지만 얘는 좀 더 쓸 수 있다라는 거. 그 과정이 빠른 공을 머신기로 많이 받는 과정은 아니에요. 좀 많이 매만져 주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너무 일정하게 받아서 기패하지 말고 손바닥은 가운데로 잡고 이쪽 부분에 잡힐 때는 내가 형태를 잡아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틀을 좀 유지해서 착 하고 물리게끔, 그래야 이쪽 부분도 물려서 안 빠지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202 패턴 어렵다 그러고 고바야시 패턴 어렵다 그러는데 뭐 도전 한번 해보세요. 네. 특히 M2 계열을 쓰셨던 분들은 여기다가 이걸 접목시키면은 어떤 분들은 이런 패턴이 더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편한 거는 M8이 편하겠죠. 그럼 이제 제가 또 해드리고 싶은 말은 162 패턴, 지금 그 밑에는 없어요. 제 주변에서 2분 정도 그거를 쓰셨는데 사토잡기랑은 또 달라요. 그거 보면 힌지 2줄짜리에다 검지가 패스트백처럼 구멍이 뚫려 있는 밑인데 보면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미즈노의 M2나 하닥 미즈노에서 뭐 이렇게 M2처럼 생긴 거나 하닥 M2 2줄짜리랑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밑에가 1단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2단으로 나뉘시잖아요. 여긴 얇고 두꺼워지는. 그 밑에는 통이에요. 이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통이 된 거예요. 조지마, 나이키 조지마 미트. 한때 나이키가 조지마를 스폰을 잡아서 막 시애틀에 가 있고 할 때 조지마 나이키 미트 사람들 엄청 잡아먹었어요. 네. 조지마 미트가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뼈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작아요. 걔도 이렇게 키조개를 썼거든요. 왜 보이기엔 그렇게 보여요, 선수들. 선수가 쓰는 게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돼 있고 반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고, 조지마 미트 보면 진짜로 시합 때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밑엔 조금 위에 넓은 것처럼 보여요. 빵빵하게. 아이러니한 거는 조지마 선수 그 미트 그거랑 같은 형태를 쓰던 선수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수로서 제일 멋있고 진짜 신사답고 좋아하던 김정민 선수. 지금 LG 코치님이시죠. 예. 제가 조일이 있을 때도 가지만 항상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네. 김정민 선수 밑에가 그런 형태를 썼어요. 윗입술 빵빵하고 아랫입술 빵빵한 걸로 1단으로. 그리고 검지는 뚫어놓고. 어떤 분들은 검지 뚫리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시는데 거기에다 검지 주머니 대면 완전 절대 안 돼요. 예. 검지 뚫어놓은 이유가 검지 위치가 이렇게 잘 여기서 움직이게끔 하려고 뚫어놓은 거지, 거기다 주머니를 달려버리면 그 위치를 이동 못 시켜요. 김정민 선수가 저희 조일이 할 때 그 미트를 받아다 패턴을 카피를 해서 만들어 드렸어요. 미트가 딱 나왔는데 우리는 기겁을 했죠. 야, 이거 어떻게 써? 와, 2줄짜리에다 빵빵한데 진짜 벽돌 2개 달려있는 것처럼. 아, 이거 갖다 주고 요거 넣은 거 아니야? 너무 좋대요. 그리고 기회 잘 썼어요.
근데 한 가지 함정은 뭐냐? 모양은 이렇게 기존의 모양으로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 잡는 위치는 지금 이 M1이랑 똑같아요. 네. 그 위치는 똑같았다는 거예요. 보이기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잡는 건 똑같아요. 김정민 선수를 제가 좋아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때 뭐 백업이셨죠. 4회에 수비를 할 때 4회에서 5회까지 갔죠. 5회에서 수비를 보는데 김정민 선수가 아니었어요. LG 포수가. 그 이닝에서 선발 투수가 5회가 되면서 힘이 떨어졌는지 계속 주자를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사 만루가 됐어요. 감독이 타임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피자가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포수를 바꾸더니 김정민 선수가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1이닝만 더 던지면 선발 투수 승리 투수가 되는데 안타깝다고 생각했는데 왜 포수를 바꿔? 제 힘 떨어져서 만루된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딱 앉더니 빵빵빵빵 하더니 그냥 무실점으로 맞고 내려와요. 포수 한 명 바뀌었는데 투수가 바뀌는 거예요. 4이닝 동안 그렇게 고생고생해 던져 5회 무사 만루 줬던 투수가 포수 한 명이 바뀌었는데 그때 보고 나서 야 저게 포수구나. 네. 그때도 물론 노장이셨지만 그때 김정민 선수 미트가 조지만 미트랑 동일한 그런 류의 미트를 쓴 거예요. 그래서 Z162 패턴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어찌 보면 가이타쿠야나 이런 스미타니 류랑 비슷한 거예요. 모양은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나오겠지만 쓰는 방식은 이렇게 쓴다는 거. 그 윗벽 아랫벽 벽들이 단단하기 때문에 잘 물려서 빨리 뺄 수 있어요. 네.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한미 프로 선수들, 지금은 미국은 아니겠지만 일본과 한국 선수들 중에서도 그런 미트류를 썼던 선수가 있다라는 거. 하지만 그 Z 똑같이 일단은 그 검지 뚫려 있는 그 2줄짜리 미트를 그 LG 불펜 애가 저한테 갖고 와가지고 그때 조일이 당신데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 거. 왜 그랬더니 김정민 선배님이 미트 쓰라고 자기 쓰던 거 주셨는데 도저히 못 쓰겠다고 엄지가 다 돌아간다고.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때 그것도 역방향으로 껴져 있더라고요. 돌돌이 말리는 게. 그래서 다 뜯어가지고 순방향으로 바꿔서 약간 이런 스미타니 류처럼 만들어서 줬었어요. 물론 이제 오래된 밑에서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이런 틀에서 이렇게 무는 스타일을 그 친구들은 못 쓴다라는 거죠. 네. 또 그랬던 일화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 고쳐줬더니 이제 좀 쓸만하다고요. 왜 선배님이 대선배가 주셨는데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불펜에서 쓰라고 줬는데 특별히 챙겨줬는데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미트질을 한다라는 게 편한 미트질을 하는 미트가 있고 제트 미트 같은 경우는 솔직히 편한 미트질이라보다는 소위 말하는 롤링이 많이 들어가는 프레이밍이 많이 들어가는 미트질을 하는 미트라는 거. 그래서 하다케야마 같이 다니시계류의 M8 미트보다는 어렵지만 M2 미트를 쓰셨던 분들 중에서 좀 불만이 뭐였을까? 좀 얕다라는 불만이 있었으면 되려 Z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픽이라는 거죠. 다만 가공받고 나서 시간 투자는 조금 더 하셔야 될 거예요. 하닥보다는 스펙 자체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자, 고바야시나 이런 202Z 기성 모델 기성품들은 그나마 좀 부드러워서 좀 뭉그러서 이렇게 접히긴 하겠지만 제대로 못 쓰시는 분도 많고 Z 밑에 사셨다가 엄지 다치신 분도 되게 많고 엄지 다치니까 뭐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반대로 접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네. 그래서 이쪽 배로 쪽이나 이쪽으로 잡으시는 분들 되게 많이 보셨거든요. 잘 안 잡히니까 또 여기 막 꺾어서 계속. 왜 처음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말아서 계속 해서 이쪽으로 잡으시는데 그러니까 엄지삐니가 또 뭐예요? 엄지보호대 사석겨 막 고생을 하시는데 이 BPC2거든요. 사실은 그 시작점이 BPC2 미트도 제가 여태까지 일하면서 정말 잘 쓰는 선수 보는 게 손에 꼽혔어요. 특히 선수 출신이라 선수들 쓰는 거 말고 사회인 중에서 한 2분 정도 본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제 친구고 야구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한테 욕 얻어먹던 애 있어요. 태권도 아까 교수하는 애 지금. 네. 선수 출신이라서 잘하는 것도 태권도 선수 출신이니까 운동신경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처음에 썼던 미트가 좀 어려운 미트를 썼기 때문에 그 친구는 정말 잘 썼어요. 그 BPC2를. 자기는 왜 엄지를 빼는지 모르겠대. 너무 좋다고. 껴보면 완전히 틀려요. 진짜로. 그래서 사회인분들 중에서 BPC2나 이렇게 202 패턴을 잘 쓰신 분들 저도 거의 못 봤어요. 선출이 아니고서는 진짜로. 하지만 도전해볼만 값어치는 있겠죠. 예. 충분히 일본 프로야구 선수들도 쓰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202 패턴보다 쉬워요. 이쪽 절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엄지를 더 잘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쉬운 미트고요. 그래서 고바야시 미트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내가 포지셔닝만 특히 손목을 제끼고 이렇게 잡는 습관을 바꾸는 스타일로 보시면 기본부터 바꿔 나가시고 되는 위치 팔꿈치 붙어가지고 롤링 친다 받는다 핸들링 같은 거를 좀 더 연습을 하신다면 충분히 쉽게 쓰실 수 있는 미트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상 Z 고바야시 미트부터 Z 미트류의 종특까지 설명드렸어요. 타테가다 쓰는 거 앞에서 언더아머 미트 제가 올린 거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 캐칭 드릴 편 영상 보시면 되고요. 동 잡는 거 그게 더 안 되시면 나는 왜 캐치볼을 못할까 영상까지 찾아보세요. 그래서 캐치볼 할 때 자연스럽게 사람 팔은 롤링이 된다. 그리고 롤링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제가 몰리나 선수 영상 올린 거 있어요. 들어온다 감어 열어 잠궈 그것도 모르신다면 앞에 영상 중에서 웹글러브 가지고 파란색 웹글러브로 공부하는 거 롤링 영상 있으니까 그런 거 다 찾아보시고 내가 공부하는 게 편하게 맨손으로 편하게 잡는다면 이 미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친다고 치는 거고요. 받는다고 받는 거고 이 영상이 된다라는 거. 아, 이 미트를 벽치기를 잘했어야 되는데 어렵네요. 이 가까운 거리라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손님 있을 때 손님한테 던져달라고 한번 받는 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Z 미트 엄지 아래쪽으로 내리는 거, 이 날개 쪽으로 내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물어주는 롤링 그거 꼭 넣어주셔야지 잘 쓸 수 있다라는 것까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본에서 하닥과 양대산맥인 Z 절대 나쁜 미트 아니에요. 네, 어려운 미트 아니에요. 쉽게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 이상 이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